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란 막내딸입니다. 저희 집은 좀 도시 외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하셔서 저희 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의자나 그네와 같은 소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무렵에 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다정한 아버지랑 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희 신랑은 대학교 시절 저희 학교의 선배였는데 둘 다 노처녀 노총각으로 늙어 죽기 전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38, 제가 35에 결혼을 해서 조금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한 만큼 둘 다 사회에서 자리는 잡은 후라 양가에서 도움을 없이 결혼을 진행했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그런 걸 티낼 만큼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던 날 체격이 큰 저희 아버지와 변호사인 언니 덕분에 어머니가 없지만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인사도 잘하고 왔었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언니는 엄마처럼 결혼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게 하나 흠이었어요. 여보, 우리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애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당신은 몰라도 여자 나이 40살이면 노산이라 몸에도 무리가 많이 갈 거야. 일단 임신만 하면 제왕절개라도 하면 되니까 조급해하지 말자. 스트레스가 몸에도 안 좋을 거야.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냥 당신이랑 이렇게 둘이 사는 걸로도 난 좋아. 신랑은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몸에 좋은 거라며 보약을 지어주던 시댁은 시간이 더 흐르자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 아이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권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신랑이 아닌 시댁이 하니 불쾌한 건 말 안 해도 당연한 부분이었고 저도 시댁에 지고 들어가는 성격은 아니다 보니 아이가 없으면 안 낳고 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한 게 문제였나 봐요.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이 모이기만 해도 애도 안 낳을 거면서 결혼은 왜 한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면박을 줍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게 아니라 안 생기면 못 낳는 거죠, 어머니. 예,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니 그렇게 멍하니 있는다고 애가 생겨? 저희가 무슨 노력을 더 해야 돼요? 너희 관계는 매일 해? 네? 아니, 하늘을 봐야 비올을 딸 것 아니냐고. 나이도 이미 찰 만큼 찼는데 노력이라도 더 해야지. 안 그래?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불쾌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나왔습니다. 신랑은 그런 저를 잡아 이끌으며 어머님 주변에 요즘 손주 없는 애가 없어서 그렇다며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해해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그렇게 연락도 안 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도 아이가 안 갖고 싶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의 나이가 제 나이보다 어려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신랑도 검사를 해보고 둘 다 건강하다면 정말 시험관 아이라도 가져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랑은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에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면 안 낳지 그런 검사를 하는 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요. 그럼 시댁에 갈 때마다 무슨 하자 있는 사람처럼 제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야겠냐고 했더니 신랑이 본인 어머님을 막아보겠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댁에 모였을 때에도 역시나 저를 보며 좋은 보양식 다 사다 먹였는데도 기별이 없다고 하시며 이래서 여자는 어려야 한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를 맡겠다던 신랑은 입을 꾹 다물고 앉아서는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저는 검사 소견서를 갖고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저 건강하거든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임신 이야기 꺼내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그럼 지금 내 아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야? 그거야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알겠죠. 하, 동진아, 너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 신랑은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시어머니에게 제 검사 사실을 알린 절 탓하기 이르렀습니다. 본인이 커버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서 저는 제 변호를 한 것뿐인데 그 화살이 왜 저에게 오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저는 신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신랑은 왜 그런 걸 말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되려 화를 냈고 그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갖는 거 나 때문이라고. 뭐? 이제 속이 시원해? 나 때문에 못 갖는다고. 그럼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당신 왜 가만히 있었어? 당신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노력 중인데 안 생긴다고 하면 되지. 뭐 좋은 일이라고 떠벌려? 그럼 나는? 그동안 내 탓하면서 애 안 생긴다고 욕먹은 내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말하고 신랑은 나가버렸고 저는 그런 신랑이 남자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신랑이 여자를 부르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신랑은 감싸준 마음이 싹 사라져서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저를 보고 시댁 식구들은 어리둥절해 있었고 저는 신랑이 주점에 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씨도 없는 게 잘도 뿌리고 다닌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님은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저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묵혔던 게 터져나와 시댁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며 이 집 아들 씨도 없는 게 맨날 뿌리고 다닌다 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댁에서 몇 대 더 맞은 저는 결국 경찰이 오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퇴원 후 저희 친정집에 가 있었고 신랑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랑은 야외 자리에 남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신랑에게 저희 아버지는 도끼를 가져오며 쾅 하고 내리 찍었습니다. 정말 아슬하게 신랑의 허벅지 옆을 찍은 도끼를 보며 신랑은 놀라기라도 한 건지 오줌을 질질 싸고 있었어요. 어이 사위,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갔으면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우리 딸 얼굴을 보게 내가 너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는지. 죄송합니다.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손주 낳아달라고 했나? 씨 없는 수박은 더 비싸기라도 하지.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낳아댕기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네가 자식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또 내 딸 얼굴에 작은 생채기 하나라도 생기는 날은 이 도끼가 너네 집으로 찾아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며 저희 아버지는 소뚜껑 같은 손으로 신랑의 뺨을 때렸고 화를 풀지 못했는지 창고에 있던 통나무들을 여기저기 바닥으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몇 대 더 맞은 신랑은 무릎 꿇고 머리를 바닥에 붙이고는 잘못됐다고 하며 싹싹 빌었고 화를 참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와 시댁 문제가 아니면 신랑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렸고 혹시나 연락이 오는 경우라도 신랑이 받아서 전화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어요. 여전히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이 살고 있지만 마치 돌쇠와 마님처럼 그 사건 이후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전문 변호사인 언니와 힘이 장사인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희 아버지가 전화가 오는 날이면 신랑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손히 전화를 받거든요. 정말 막장에는 더한 막장으로 받아쳐야 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